국가를 배신한 군인, 아니면 진실을 택한 한 사람의 용기. 러시아 공군 정보분석관이 극비 데이터를 들고 망명한 충격 실화. 그녀가 목숨 걸고 넘은 국경 너머에서 처음 마주한 세상은 폭격이 아닌 본비였습니다. 진실을 알았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단 한 번의 선택이 운명을 바꾼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한 편이 누군가에겐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모스크바 외곽, 겨울 눈이 조용히 내려앉은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정보분석관으로 근무 중인 마리나 보로디나입니다. 여느 때처럼 밤샘 근무를 마치고 분석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28이 된 저는 시골 마을 출신으로 군 장학금 덕분에 수도에 있는 국방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공군 소속 정보분석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와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 덕분에 제게는 언제나 조용하지만 믿을 수 있는 손이라는 평판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전날 수신된 북방 전선의 전투 상황 보고서와 공식 발표 자료를 대조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공개된 사망자 수는 47명이었지만 내부 보고에는 142명의 전사자가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군장비 손실 또한 최소 3배에 달했고 탄약과 식량 소모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기나 통계 오류로 생각했지만 3건, 5건, 10건,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한 불일치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혼잣말을 내뱉으며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통계 수치들이 조용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눈이 창밖에서 아름답게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만난 동료 이리나는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장교 클럽에서 한러 문화교류회가 있어. 지루한 군 행사인 줄 알았는데 이번엔 한국 NGO랑 같이 한다더라. 그쪽 사람들은 분위기가 좀 다르대. 처음엔 참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무사히 눈에 띄지 않게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알렉세이 쿠즈네초프 소령, 저의 직속 상관이자 비밀리에 연인이기도 한 그분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분석 보고서 내 사무실로 가져오게. 그리고 오늘 저녁 교류에 참석하는 게 좋겠어. 표도르 사령관이 분석관 전원의 참석을 지시했네. 그 말에 저는 마지못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석 보고서를 두고 알렉세이 소령과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기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불안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교 클럽은 뜻밖에도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전통음악과 영상, 다양한 문화 소개가 이어졌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전쟁의 흔적보다 활기와 평화가 더 많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NGO 활동가예요. 저는 그 남자를 처음 본 순간 특이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유창한 러시아어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평화를 선택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서울의 영상 속에는 깨끗한 거리와 시민들의 여유로운 표정, 활기찬 시장과 아름다운 야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런 경계선도, 감시 카메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 저에겐 그 모든 것이 너무도 낯설고 이질적이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여러 면에서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있어요. 우리는 평화를 선택했어요. 전쟁 대신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고 말이죠. 그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교류회가 끝난 후 알렉세이 소령의 사무실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데이터를 보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참으며 마지막 문장을 꺼냈습니다. 소령님, 이 수치는 국가 발표와 너무 다릅니다. 이 정도의 손실이라면 이미 전쟁은 실패한 것 아닐까요? 그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창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지만 이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경력, 아니,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애국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고서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 하나, 문장 하나에도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고 매일이 새로운 퍼즐을 푸는 일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분석가로서의 자부심이 저를 붙잡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알렉세이 소령과 저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업무 후 조심스럽게 만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제게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소속된 네트워크가 있어. 군 내부에서도 전쟁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가능한 방식으로 평화를 위한 전환점을 찾고 있어.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반역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이 파멸로 치닫는 걸 막으려는 거야. 진짜 충성은 국민을 지키는 거지. 지도자의 체면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의 말은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주는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이리나와 점심을 먹던 중 그녀는 오래전 한국에 유학을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정말 달랐어. 아침에 뉴스 대신 날씨 확인하고 밤에는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일상 말이야. 처음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줄 몰랐지. 그녀의 휴대폰에는 북촌 한옥마을에서 찍은 사진,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던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 총성 없이 잠들 수 있는 나라, 그곳에서 저 같은 사람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러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계속되었고 저는 몰래 한국어 기초 수업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을 배워가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표도르 사령관이 갑작스럽게 분석실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보로디나 대위, 최근 그대의 접속 기록이 상당히 흥미롭군. 왜 자꾸 손실 통계를 재분석하는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예측 모델을 위한 검토입니다. 사령관님.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게. 전쟁에서는 때때로 진실보다 충성심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그의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를 향한 의심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렉세이 소령을 만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표도르가 저를 주시하고 있어요. 데이터 접근 기록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렉세이는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누군가 해야 해.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잠시나마 두려움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김주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매번 밝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문화교류회 끝나고 남은 사람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영 씨는 왜 그런 NGO 일을 하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지켜야 하는 거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의 공포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사례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고 싶어요.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불씨를 지폈습니다. 평화를 직접 본 사람, 그것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 저는 그가 조금 부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삶이 과연 옳은가? 러시아라는 조국에 대한 충성심, 군인으로서의 사명감,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대안의 삶,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갈망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오자 기지의 분위기는 전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얼어붙은 땅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처럼 저의 내면에도 차가운 긴장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교류회와 조심스러운 공부 시간은 어느새 긴장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 정보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알렉세이 소령의 사무실 앞은 봉쇄되어 있었고 군 경찰들이 내부를 샅샅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가까운 장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쿠즈네 첩부 소령이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됐어.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마르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 머릿속을 스친 첫 문장은 드디어 시작됐구나였습니다. 이어진 건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점심시간 이리나는 저를 몰래 창고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하나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조사 명단이야. 내 이름이 있어. 누군가 너희 관계를 알아냈나 봐.
어쩌면 알렉세이가 너를 보호하려다 자신을 노출시킨 걸지도 몰라. 저는 입술을 깨물며 종이를 응시했습니다. 손에서 떨어뜨릴 뻔한 그 명단 위에는 분명히 마리나 보로디나 데위라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하며 김주영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약속도 없이 찾아온 저를 놀라운 표정으로 맞이했지만 곧 진지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저는 군 장교입니다. 출국은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리나 씨와 함께라면 당신을 반전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핀란드를 통한 탈출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만 필요해요. 저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러시아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이었습니다. 제 가족, 친구, 경력, 정체성 그 모든 것을 등지고 전혀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알렉세이의 마지막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저를 보며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던 그 눈빛. 그는 저를 지키려다 잡혔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로 돌아와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 필수 물품, 그리고 USB 드라이브 하나. 그 안에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모은 전쟁 관련 분석, 자료와 불일치 데이터를 정리해둔 파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숨겨진 죽음과 고통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보로디나 나야. 알렉세이야. 지금 다른 사람의 전화기로 전화하는 거야. 내일 아침 내가 체포될 거야. 지금 당장 떠나. 짧고 단호한 그 목소리는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 즉시 저는 이리나에게 연락했고 우리는 새벽 2시에 기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우리는 반전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시민처럼 보였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세인트페테르스부르크까지 이동한 뒤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핀란드 쪽으로요. 네트워크의 리더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밴을 타고 조심스럽게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검문소가 있었고 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긴장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차량은 끝없이 달렸고 기차역에서는 연락책을 만나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저의 불안은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모든 과정이 저를 자유로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48시간 후 우리는 핀란드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첫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숨에는 공포가 아니라 해방이 담겨 있었습니다. 헬싱키에 도착했을 때 김주영 씨의 동료들이 저를 맞이했고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상황을 설명하고 가지고 온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귀하의 자료와 상황을 고려해 임시보호 비자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선택이 비로소 현실이 된 것을 실감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핀란드의 조용한 거리와 이어진 서울로의 항공권은 제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 너머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여름의 공기는 제게 낯설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이 도시의 평화로움에 완전히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밤늦은 거리의 불빛, 지하철을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민들, 전쟁에 지친 제 눈에는 이 평범한 일상들이 마치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데이터는 곧 국제인권단체에 전달되었고 여러 외신 보도에서 제 분석 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어떤 방송에서는 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서울의 한 구청에 등록되었으며 NGO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한강이 보이는 창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강물은 항상 잔잔하게 흐르고 그 위로 햇살이 반짝입니다. 이곳은 제가 꿈꿔왔던 세계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하지만 충만합니다. 오전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오후에는 김주영 씨가 일하는 NGO 사무실에서 통역 보조로 일합니다. 주로 러시아 출신 망명자들의 인터뷰를 도와주거나 관련 문서를 번역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우면서 저는 저 자신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느 날 김주영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벽에 붙은 게시판에는 새롭게 합류한 러시아 출신 활동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했던 이반. 그는 저와 같은 길을 선택한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김주영 씨는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은 언젠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속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 길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꿈에서도 한국어가 나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느 시장에서 김치를 사며 아주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깨어났을 때 너무 놀라 혼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면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가끔은 인터넷을 통해 러시아 소식을 접합니다. 여전히 전쟁은 이어지고 있고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족과는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 안부를 걱정하면서도 너는 옳은 선택을 했단다라고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NGO 사무실에서 귀가하던 중 휴대폰에 익숙한 알림이 떴습니다. 오래전 만들어둔 암호화 이메일 계정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안전합니다. 핀란드에 있어요. 곧 만날 수 있기를.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문장의 주인공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알렉세이가, 그가 살아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기쁨, 안도, 그리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어로 오늘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위험하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알렉세이와 함께 우리는 평화의 가치를 아는 새로운 러시아를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격의 소리가 아닌 단지 봄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저에게 자유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마리나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진실을 택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 있는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